안녕하십니까. 백인대장 수학학원의 홍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미적분 영역 해설을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총평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잘 본 친구들은 자기가 잘 풀었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제 해설을 들으면서 못 본 친구들은 약간의 찝찝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들으면서 좀 찝찝함 좀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다 나아갈지 더 나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작년 수능하고 요번 9월 하고 이제 미적분 영역만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평이했습니다. 훨씬 더 평이했고요. 일단 3점짜리 마지막 문제 27번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은 27번은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 미분법 문제인데 뭐 전형적으로 나왔고 매개 변수 표현된 미분은 그렇게 계산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이 항상 어렵게 나왔었잖아요. 작년 수능도 28번이 어렵게 나왔었고 9월도 28번, 6월도 28번이 어렵게 나왔었는데 28번이 쉬웠어요. 그냥 우리가 역함수 정적분을 잘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28번 아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8번이 굉장히 쉬웠고 그 다음에 29번은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문제예요. 등비급수 문제인데 이 등비급수 문제에다가 등차 수열을 살짝 섞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형태가 좀 간단하고 등차 수열의 급수도 연습을 좀 많이 했고 백일대장 그런 문제 참 많고요. 기출문제도 그런 문제 참 많기 때문에 기출학습이나 백일대장 학습을 잘한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잘 하셨을 거라고 보이고요. 30번입니다. 30번이 이제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내용적으로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냥 역함수, 선택함수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수함수 관련해서 개수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지점 찾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개형 찾아가지고 직선 움직여가면서 개수함 찾는 문제인데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없지만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가 조금 좋은 문제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30번을 빼고는 뭐 나머지 3개는 거의 뭐 평이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적분 총평을 좀 할 건데 일단 공통에서 좀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쉽지만 않은 시험이었지만 미적분에서는 난이도가 쉬웠다. 이렇게 일단 총평을 하고 이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 2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매개변수 t로 나타내어진 곡선 이렇게 돼 있고 x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y도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곡선 c라 하는데 이 곡선 c가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을 지금 p라고 한다고 했고 이 곡선 c 위에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라는 게 지금 얘기고 맞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계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요 만나는 점 이 p가 이 매개변수 t 값이 언제일 때 발생하는지를 찾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목표가 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매개변수로 표현된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에서의 t 값이 얼마인지만 잘 찾으신 다음에 그거에서 미분계수 값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곡선과 이제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y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x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 직선과의 교점은 y 대신에 요식 집어넣고 x 대신에 요식 집어넣어서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보면 y 대신에 2의 4t승에 1-3 코사인 제곱 파이 t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3배 x 대신에 2의 4t승 곱하기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파이 t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5배 2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요만큼을 이제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면 2의 4t승으로 묶일 거고 잘 보시면 1에서 지금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남게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파이 t에서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파이 t를 빼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 2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2의 4t승이 2여야 되니까 t가 언제일 때
t가 4분의 1일 때구나. 자, 이렇게 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t가 4분의 1일 때 저 점 p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t가 4분의 1인 순간에 저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미분계수는 일단 dy by dx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dx by dt분의 dy by dt가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각각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x를 t에 가해서 미분하면은, 자, 여러분 지수함수가 묶여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지수함수가 묶여져 있는 경우, 일단 결론적으로 도함수도 저 지수함수로 묶여져 있을 거고요. 일단 여기가 지금 4기 때문에 저 앞에 곱해져 있는 거에 4배, 그러니까 4 플러스 4 사인 제곱 파이 t에다가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붙어있는 애 미분을 지금 더해주면 되니까 얘는 플러스 2 파이에 사인 파이 t 코사인 파이 t, 요렇게 미분이 될 거고요. 이게 바로 dx by dt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dy by dt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미분을 해보시면 2에 4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2에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파이 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이제 미분하시면은 6배에 코사인 6파이에 코사인 파이 t 사인 파이 t, 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2의 4t승이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얘는 약분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얘가 t가 4분의 1인 순간일 때니까 t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t에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안에가 다 4분의 파이가 됩니다. 4분의 파이가 다 되기 때문에 얘네들 다 계산이 쉬워요. 보시면 4 플러스고 사인 4분의 파이 t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에요. 얘는 2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파에다가 저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곱하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이제 6이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니까 3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얘가 6 플러스 파이분의 3파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2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8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로그 함수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바로 진수 조건부터 좀 쓰고 출발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만 정의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으실 거고,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시면 양수 t가 있는데 양수 t에 대해서 점 s, fs고 또 s가 양수라는 조건도 됐네요. 그쵸? 거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그 다음에 요 위에 좀 다시 s, fs에서 또 접선을 그어가지고 그 접선이 y축과 만나주니까 다시 말해서 접선의 y절편이죠. 예, 걔네들 사이의 거리를 지금 구하고 그 거리가 지금 t가 되도록 하는 s의 값을 gt라 하자. 요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요소는 딱 2개예요. 뭐냐면 이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리는 결론적으로 이 fs 값, 왜냐면 요 점에서 y축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의 y좌표는 fs일 거니까 얘랑 여기에 접선의 y축과 만나는 점, 다시 말해서 요 접선에서의 y절편의 크기를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y절편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f's에서 fs를 뺀 게, 죄송합니다, 반대로 썼네요. fs에서 sf's를 뺀 게 이렇게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요 f's가 양수기만 하면은 무조건 fs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얘에서 그냥 얘를 뺀 게 거리가 될 건데, f's가 음수가 만약에 나오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얘보다 큰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리를 얘에서 또 얘를 빼야 되니까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 f's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f'x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갈게요. 그래서 f'x를 먼저 계산해 보시면 간단한 미분입니다. x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자, 1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통분 정리하시면 x 플러스 1분의 x 제곱이 될 거고, 자, 당연히 지금 x 진수 조건에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는 항상 양수네요. 맞죠? 네, 그래서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요 f's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됐죠? 네, 그러면 사실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이 fs 값에서
F-S를 그냥 뺀 게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거리는 FS에서 요거를 빼니까 그냥 SF'(S) 요 놈이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 이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이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S 값을 GT라고 지금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요 식에서 우리가 F'을 구해놨으니까 식을 좀 써보면 그냥 얘는 이제 S 플러스 1분의 S 3승이 이렇게 될 거고, 요게 t다를 만족시키는, 이걸 만족시키는 S 값을 이제 GT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너무나도 이거 열심히 연습 많이 한 거고, 백일대장에도 많고요. 기출문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만족하는 S 값을 GT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G 인버스 T가 뭐가 되는 거냐면, G 인버스 T가 T 플러스 1분의 T 3승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요 GT의 정적분이잖아요. GT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정적분이고, 이 2분의 1은 그러면 G 인버스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발생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데, 굉장히 쉽네요. G 인버스 지금 얼마냐면 1이 지금 2분의 1인 게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맞죠? 네. 그 다음 저 4분의 27 같은 경우는 여기 t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다시 말해서 G 인버스 3이 4분의 27이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GT/DT는 결론적으로 이제 4분의 27하고 뭘 곱해야 되겠습니까?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81에서 뭘 빼냐면 2분의 1하고 이제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뺀 값에서 다시 한번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 인버스 T DT를 빼면 성립한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넣어볼 건데요. 얘를 넣어보면 일단 얘를 계산해 보시면 4분의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일단 7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자 t 플러스 1분의 t 3승 dt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 일단 이 자체로는 좀 적분이 안 되고,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큰 상황이니까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죠. 그럼 t 3승 플러스 1 같은 경우, t 3승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더해주고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이만큼 이제 t 플러스 1로 이제 약분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되겠네요. 4분의 79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죠. t 플러스 1분의 1의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하시면 4분의 79고 마이너스 중앙분 씁시다. 3분의 t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그 다음 플러스 t고, 그 다음 마이너스 ln t 플러스 1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하고 3 집어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결론이 12분의 157 더하기 ln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28번 마무리고요. 자, 요거는 기출 문제도 너무 많고 백일대장도 너무 많은 문제여서 아마 시험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주 아무 무리 없이 잘 풀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예, 28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자, 29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보시면 일단 첫 장과 공차가 같은 등차수열 AN 이렇게 나왔으니까 AN은 그냥 일반항을 ND다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겠네요. 공차를 그냥 미지수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비수열 BN이 있는데 등비수열에 대한 정보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BK 플러스 I가 AI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여러분 I가 1하고 2하고 3일 때만 지금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얘가요. 그래서 뭐 써보면 그냥 BK 플러스 1하고 BK 플러스 2하고 BK 플러스 3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A1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A2분의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3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등비수열이고 얘네들이 1년에 연속된 항이잖아요. 근데 등차수열 이렇게 재배치했더니 뭐가 됐다? 등비수열이 됐다는 거니까 세 개의 항이 등비수열 이루면 뭐 써야 되겠어? 등비중항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등비중항 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D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2D분의 1, 얘는 3D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바로 등비중항 써보시면
자, 2d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 2. 자, d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d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자, 죄송합니다. 3d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걸 계산을 해보셔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게 이제 d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건데,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4d 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d분의 1 플러스 1이, 얘는 3d 제곱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d분의 1하고 마이너스 3d분의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d분의 이제 4 될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1 지워질 거고, 양변에다가 이제 d제곱 곱해서 정리하시면, 여기서 이제 d가 얼마다라는, d가 4분의 1이다라는 결론은 아주 쉽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를 찾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은 이미 완벽 결정된 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얘네들의 값도 이제 다 결정이 된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d가 4분의 1이 됐기 때문에 얘는 지금 3이 됐고요. 그쵸? 얘는 몇이 됐습니까? 얘는 2분의 1에다가 1 됐으니까 1이죠. 그 다음 얘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등비 수열에서 1년에 연속된 항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하면은 공비가 3분의 1인 것까지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됩니다. 이 등비 수열의 첫 번장만 정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조건을 쓰면 되는데, 자, 요 조건에서 이제 이거는 급수 계산이고요. 그쵸? 이거는 등비 급수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요 급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요 급수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겠죠?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 부분합부터 계산을 좀 해보면, k는 1부터 n까지로 하겠습니다. 저걸 이제 부분분수로 변형하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분의 1로 묶이잖아요. 그럼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면은 공차기 때문에 공차가 이제 4분의 1이에요. 그럼 4분의 1분의 1로 묶이니까, 자, 4배고요. a1분의 1에, ak분의 1에서 ak 플러스 1분의 1을 지금 빼게 되는 거고, 맞죠? 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 4배에 a1분의 1에서 an 플러스 1분의 1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급수는 요거를 이제 n을 무한히 보내버리는 거니까, n을 무한히 보내버리면 이 지금 등차수열 같은 경우는 공차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쵸? 공차가 양수고 하니까 얘는 한없이 커지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쵸?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1, 얘의 값은 a1분의 4가 될 거예요. 근데 a1은 제가 구해놨잖아요. a1은 저기 4분의 1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1이 4분의 1분의 4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16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 부분의 급수가 이제 16이 되는 걸 이제 찾았으니까 요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16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걔를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넘겨 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bn이 16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4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되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뭐 등비급수는 뭐 너무 쉽게 써지잖아요. 써지시면 1 마이너스 공비인데 공비가 3분의 1인 거 찾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초항을 모르니까, 자, b1로 둡시다. 이렇게 b1로 두시고, 그럼 얘가 이제 16과 46 사이다 라는 걸 좀 정리를 하시면 b1이고요 3분의 2가 곱해지니까 3분의 3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얼마냐면 9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작다, 이런 범위에 지금 초항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이것만 보고 초항을 결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1년의 합이 1년에 지금 항들이 3분의 1이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초항으로 가려면 여기서 계속 3씩 곱해줘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9, 27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전 항들은 다 뭐여야 되냐면 3의 제곱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판단이 되니까, 그럼 당연히 1항도 3의 제곱수여야 해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3의 제곱수를 판단해 보죠. 3분의 32 같은 경우는 대충 10점 얼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대충 30점 얼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3의 제곱수는 2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1은 27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도 이제 공비 찾았고요. 초항 찾았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구해보죠.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A2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2n을 지금 계산을 하라고 하네요. 그럼 A2부터 씁시다. A2는
nd에다가 n에다 2 집어주신 거니까 2d입니다. 그럼 2d면은 2분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b2n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항만 갖고 와서 등비수를 만든 거니까 공비 제곱되고요. 첫 번째 항만 두 번째 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9분의 1이 공비가 될 거고 자 b2를 쓰면 되는데요. b1이 27이었으니까 b2는 9일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여기 이제 9분의 8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8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P 플러스 Q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시면 97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 풀을 마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읽어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그리고 연속함수다. 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fx가. 그러니까 증가하면서 연속이면은 얘는 1대1 대응이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고 그 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고 가번하고 나번 조건 보는데 절대값 x가 1번 작과 같을 때 요렇게 된대요. 자, 이 말은 f 인버스 x가 풀마 2분의 1에 x의 x제곱 마이너스 5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함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나번도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f 인버스 x가 풀마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자, 요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fx가 증가하면서 연속하면은 이 f 인버스 x도 어떻게 될까요? 이 f 인버스 x도 증가이면서 연속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연습 잘 하셨다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가번하고 나번에서 이제 f 인버스 x가 이제 증가랑 연속이 되도록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죠. 그래서 일단 f 인버스 x는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요 3차 함수 따라가는데 이제 계수가 풀마니까 요 3차 함수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근이 마이너스 루트 5랑 0이랑 루트 5에서 근까지니까 세근의 합이 0이네요. 변곡점이 0인 3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면 요렇게 그려질 거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면 요렇게 그려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분명히 요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지금 생성되는 이 지점이 루트 3분의 5다라는 걸 우리가 비율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1하고 마이너스 1은 분명히 이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얘가 증가하면서 연속하게 되냐? 요렇게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짜리인? 최고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저 3차 함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좀 잘 정해졌으니까 이제 바깥쪽에서 요 지수 함수를 잘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저 그래프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자,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저 3차 함수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저 3차 함수에다 1 대입하면 2 나오고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올 거고 죄송합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갔다가 위로 볼록하게 가는 요런 함수가 일단 그려져 있을 거고 자, 일단 1 바깥쪽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1 바깥쪽에서는 f 인버스 x가 지금 풀마 2의 절대값 잠시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뺐네요. 죄송합니다. 이 절대값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인데 일단 x가 1보다 큰 쪽이니까 절대값 x는 그냥 플러스로 나오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면서 여기서 1,2를 지나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거 다 이해되시죠? 이쪽의 조각식은 2의 x-1승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으로 가시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일단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면 안 됩니다. 얘가 플러스면 이렇게 오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요렇게 위로 볼록하게 오는 요런 지수함수가 이어질 거라는 거 바로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는 식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나올 거라는 거가 체크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f 인버스 x가 완벽하게 선택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조건은 f 인버스 x를 완벽히 다 정의해주는 조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보죠. 그 다음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실수 m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이고 1,0을 지난 직선이 자 헷갈리지 마세요. f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는 f 인버스 x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거의 개수를 GM이라고 하는데 이 GM이 A랑 B에서 불연속이래요. A랑 B에서 불연속이고 A가 지금 B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거기 좀 보시면 A에서 함수값, 그러니까 A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 우극한에서 교점의 개수, B에서 교점의 개수, B분의 LNB의 제곱.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B를 좀 구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뭐냐? fx 그래프 그려놓고 1,0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움직여 가면서 개수 함수에 뭘 지금 판단하라는 거냐면 불연속점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럼 개수 함수가 언제 불연속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잖아요. 언제죠? 개수가 변할 때 우리가 그게 불연속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움직여 가면서 개수가 변하는 지점만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자, 내가 그려놓은 게 지금 뭐야? f 인버스 x의 그래프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fx 그래프 그리지 말고요. 저 상황을요, y에서 대칭시켜서 생각을 해보죠. y에서 대칭시켜서 생각해보면은요, 저 1,0을 지나는 점이 몇 컴마 몇을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0,1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 이렇게 1로 기울기가 존재한다면은, 3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보죠. 얘의 길이가 3일 때는 저때 m은 3분의 1인 겁니다. 왜냐면 현재 yx 대칭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울기를 거꾸로 읽으면 돼요. 역수화해서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수 변화를 한번 판단을 해보죠. 그러면 자, 이 순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요, 이거는요 m분의 1이 0인 거예요. m분의 1이 0이라는 거는 m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m은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다시 말해서 yx 대칭시키면 지금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쪽으로 돌아갈 때 요쪽으로 돌아갈 때가 좀 헷갈리실 텐데, 자, 요쪽으로 돌아가시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m분의 1이 음수니까 m도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면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점점 0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돌릴 거예요. 돌리면은 개수가 계속 몇 개인가요? 계속 요쪽 3차 함수가 만나니까 개수가 계속 한 개예요. 계속 한 개다가요. 자,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렇게 이 순간이 옵니다. 이때는 m분의 1의 기울기는 없지만 이때는 m이 얼마인 순간이냐면 m이 0인 순간이죠. 그렇죠? 네. m이 0인 순간에 딱 얘가 이렇게 만나고 한 개를 만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개수 변화 없는 거야? 개수 변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여기서 이제 살짝만 오른쪽으로 좀 커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얘의 기울기가 m이 살짝 커져요. m이 살짝 커지면 얘가 요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가게 되면 요쪽 3차 함수랑 무조건 하나를 만나게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감소합니다. 지수함수는 감소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결론적으로 얘가 이 1차 함수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하나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당연히 저 위쪽에서 이 지수함수가 또 1차 함수 따라잡겠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3개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인 순간에는 한 개였지만 기울기가 0보다 살짝이라도 커지는 순간 몇 개가 돼버려요?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첫 번째 지점이네요. 그러면 불연속 지점이 지금 2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작은 놈을 A라고 했으니까 A가 얼마다? A가 0인 거는 바로 해결이 되겠다 얘들아.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해결되겠네요. G0은 얼마냐 이건데 0인 순간에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1개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살짝 컸을 때 기울기 얼마냐고 교점에서 몇 개냐고 묻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죠? 살짝 커지면 교점에서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점점 늘리는 겁니다. 점점 늘리다 보면은 자, 어떤 순간이 올 거냐면 이렇게 늘어가다가 여기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여기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렇게 접하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요런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직전까지는 계속 3개다가요. 요 순간일 때 딱 2개가 돼버리고 얘보다 커지면은 또 1개가 돼버린 이런 순간이 되니까 여기서도 개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 순간일 때 기울기가 분명히 B일 거고 그때 지금 함수값은 뭐 나오겠네요. 그럼 B에서의 저기 교점의 개수 얘는 2개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좀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저건 B값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둡시다. t,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두시죠. 그래서
이 접선의 접점을 찾는 방정식을 좀 세워보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네. 여기서부터 0,1까지 기울기는 t분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고요. 얘랑 f't가 똑같아야 되니까 2의 t 마이너스 1승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버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정리가 돼요. t 플러스 1에 2의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다라는 이런 식이 정리가 되는데 요 식은 풀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다항식이랑 지수식이 지금 곱해져 있잖아요. 그런 방정식인데 이게 뭔가를 넣어서 이쁜 값이 되면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다고 하면 그냥 0 돼버리니까 안 될 거고 2 넣어보고 1 넣어보고 하면은 무리수 2가 지워지지 않으니까 얘가 숫자 2가 되는 값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t 값을 찾는 게 현재 힘든 상황이라고요. 맞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는 b 값입니다. b 값. 자, b는요. 요 교점의 x좌표가 아니에요. 이때의 기울기가 b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때의 기울기는요. 지금 제가 이거를 다 yx 대칭시켜 놓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지금 b분의 1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b분의 1인 순간의 기울기가 지금 이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관계식 써보자. 그러면 저 점에서 미분계수가 지금 이거잖아요. 얘가 지금 b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b가 2의 t 플러스 1승이다 이렇게 정리될 거고 t 플러스 1이 ln b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그런 거 보니까 t 플러스 1이 ln b라고? b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이라고? 그러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t 플러스 1이 ln b고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승이 b분의 1이네. b분의 ln b가 만들어지네. 얘가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쵸? 네. 그래서 b분의 ln b의 제곱은 4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8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11인데 여기서 아직 좀 껄끄러운 게 남아있습니다. 아직 껄끄러운 게 뭐가 남아있냐면 사실 여기서 개수 변화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좀 지울게요. 선생님 여기서 이 직선을 더 이렇게 기울이면 개수 변화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생각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지금 위로 볼록하고 여기 지금 아래로 볼록하니까 분명히 이쪽에서 접선이 생기든 이쪽에서 접선이 생기든 어떻게 접선이 생겨서 또 개수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두 개밖에 없다고 지금 한 것도 아닐 수가 없죠. 왜냐면 만약에 교점의 개수 변화가 3개가 있었다면 A랑 B를 뭐로 선택할지를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개수 변화가 없는데 분명히 왜 없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해볼 거냐면 요 지수함수에서 교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수함수에서 여기 0,1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점점이 어딘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좌표를 t, 2의 t-1승 마이너스 1로 두고 접선은 접점을 찾는 방을 세워보죠. 그러면 이 점에서 0,1까지 기울기는 t분의 2의 t-1승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플러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네요. 죄송. 그럼 여기가 그냥 이렇게 되고 얘 미분하면 그냥 2의 t-1승이니까 이렇게 지워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t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니까 어디냐면요. 여기서요. 이 지수함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하면 접선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시면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변곡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3차 함수랑 이 지수함수를 이은 이 부분이 미분 가능하다면 1에서 요렇게 지금 얘가 무슨 접선으로 갈 거냐면 변곡 접선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이때 여기 1에서 얘 미분 계수는 얼마냐면 1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저 3차 함수에다 미분해서 1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저 3차 함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3승에 플러스 2분의 5x거든요. 그죠?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고 플러스 2분의 5예요. 여기다 x에다 1 넣어보시면 1 되는 거 확인되시죠? 예, 그러니까 얘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변곡 접선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으로부터 기회가 이렇게 점점 가면은 계속 교점이 한 개인데요.
한 개인데요. 기울기가 딱 1이 되는 순간이 딱 올 건데, 그죠? 그 순간에도 변곡 접수니까 얘를 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전히 몇 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기울기가 가도요, 계속 한 개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시면 완벽하게 이 문제를 푼 거고, 요거를 아마 다시 fx 그래프로 옮기고 막 그렇게 해서 푼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렇게 푸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얘도 역함수식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역함수식을 못 구하는 게 문제죠. 3차함식을. 근데 사실 문제 풀 때 보면 여기식 쓰지 않잖아요. 여기랑 접하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30번을 풀 줄 안다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0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